올해에서 내년 3년 동안은 운이 굉장히 좋아요. 아마 지주일은 계속 상승이 될 거예요. 대안으로도 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준철학관의 협조 인사드리겠습니다. 벌써 1월달이네요. 제 방송은 항상 금요일날 녹화해서 토요일날 2시,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날 2시 항상 방송하니까요. 그때 시청을 해주시고, 또 빨리 좀 내려갈 때는 유튜버 들어가거나 네이버 들어가서 준철학관 치면 제 방송하는 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날씨가 정말 추워요. 이제 방송 때문에 사실 온풍기를 끄고 이렇게 방송하려다 보니까 진짜 다리가 달달달달 떨려요. 이제 참고 해야겠죠. 왜 그러냐면 한남동에 그 애국 시민들 나와가지고 이렇게 대통령님 보호하려고 하루 종일 정말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정말 저는 한 10분 정도 서 있는데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얼굴이 진짜 이렇게 면도칼로, 어제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냥 몇 시간씩 그냥 거기서 그냥 추운데 그 찬 바닥에 앉아가지고 그냥 참 목이 메요. 제가 볼 때는 뭐 어제는 또 뭐 전현희 의원이 뭐 대통령이 도피했다, 도주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알았는지 아세요? 제가 이제 바빠갖고 손님을 그때 보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부천은 사실 3분의 1 정도가 사실은 중국인 아니면 그러니까 조선족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시장 가면 거의 3분의 1 정도가 거의 조선족 가게가 돼 있고 좀 특이한 이런 동네인데, 밖에 나가보면 사실 거의 반반이에요. 지금은 제 가게 앞에서도 거의 지금 반반이에요. 거의 뭐 조선족 천지가 됐는데, 근데 그때도 그러니까 중국인인데 이제 한국 사람하고 이제 결혼해서 온 사주를 보러 그렇게 됐는데, 갑자기 한국말 잘 못해. 선생님 이거 보세요.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윤석열이 도망갔대요.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그 중국 그 유튜버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건 맞아요? 그러는 거예요. 내용을 이렇게 좀 해석을 하랬더니 뭐 낄낄거리는, 야, 윤 대통령이 뭐 윤석열이 도망갔대 막 이러면서 이렇게 비웃듯이 막 그런 내용이 쭉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보니까 이제 윤 대통령이 나왔잖아요. 관사에 있던 거 이제 걸어오는 모습들이어서 이제 가짜 뉴스로 판명이 됐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금방 가짜 뉴스니까 전현이 또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이게 얼마나 이 국격이 훼손이 되는 얘기예요. 외국 사람들이 도망갔다 그러고 참 기가 막혀서 참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지금 탄핵에 찬성한 그 국민의힘 12명 완전히 사기꾼에 당한 바보들이 된 거예요. 제가 그때도 방송하면서 그랬죠. 누가 탄핵에 찬성하느냐 끝까지 지켜보라고. 지금 완전히 바보들이 합창이 된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해서 헌재에서 내란죄를 빼재요. 내란죄를 빼고 국헌문란 뭐 계엄령. 근데 탄핵한 이유는 사실은 내란죄를 한 80% 정도를 차지했는데, 그걸 빼고 나면 대표적인 안철수 의원이 또 내란죄 이거 없앤다니까 나와서 막 또 내란죄 없으면 뭐 저거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보들의 지금 합창을 하는 거예요. 김상욱이는 더 하고. 걔는 얘기 꺼내고 싶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하고 싶지도 않아. 제가 사주를 진짜 뽑기는 뽑아놨는데 풀기가 싫은 거야. 권성동이가 예를 들어서 탈당해라 이렇게 저거 하면, 나는 김상욱이라는 국회의원을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거 탄핵 이전에는 한 번도 진짜 존재감도 없는 그런 자가 쉽게 말해서 국회의원이 된 게, 무소속으로 나왔으면 국회의원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국민의힘 쉽게 말해서 공천을 받아서 나와서 국회의원이 된 거잖아. 그러면 당론에 안 따르고, 그렇게 싫으면 탈당을 하든지 혼자 피켓 들고 나와가지고 뭐 하는 짓거리. 저는 계엄을 겪은 세대예요. 저는 계엄 때 있었어요. 그때를 겪고 살아왔어. 이 서울의 봄이라는 건 영화지 다큐멘터리가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계엄 때 국민들은, 저도 계엄을 겪어봤지만은 계엄이 일어나면 진짜 힘든 사람들은 누구냐면 언론인들. 뭐 방송 이런 게 다 규제를 하니까. 그때 허문도가 아마 전두환 시대 때 완전히 방송을 장악해가지고 검열하고 다 이렇게,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 그 다음에 이제 법원도 이제 어떤 권한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 세 부류가 쉽게 말해서 이 계엄을 때리게 되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완전히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직장도 잃게 되고. 제일 무서운 사람들은 이 세 부류예요. 법원,
그 다음에 정치인, 그 다음 언론인, 국민들은 저도 그때 시대를 살아왔지만 아무 불편이 없었어 사실. 어떤 면에서는 더 좋았어요. 그 시대에는 조폭들 엄청 많았어. 전두환이 계엄 때리고 나서 조폭이 다 없어졌어요. 그때는 밤길도 제대로 못 다녔어요. 우리가 살아올 때는 깡패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계엄령 안에서는 국민들은 되게 편하게 살았어요. 실제로. 물론 이제 광주 사태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도 제가 진짜 그 진실을 다 알아요. 저는 이 정치인들이 쉽게 말해서 국민을 선동을 해서 어떤 개인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 선동질을 해가지고 총을 들고 파출소를 습격하고, 그때 저는 살아왔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 다음에 감옥을 쉽게 말해서 습격을 해가지고 죄수들한테 무기를 주고, 뭐 지금은 다 국가 유공자가 돼 있어요. 그 죄수들도. 그럼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서 계엄령을 했어. 총 들고 예를 들어서 다 나오는데 그 군대 투입해서 안 맞겠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어쨌든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폭동이로는 막아야지 어떡하겠어. 제가 이렇게 지금 보니까, 제가 전에도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쉽게 말해서 내란죄는 이게 진짜 내란죄인지 아닌지 저는 전혀 내란죄라고 생각 안 해요. 진짜로. 전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계엄 내렸을 때부터 제가 방송을 계속 해왔지만은 계엄령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에요. 헌법에 나와 있어. 국가의 어떤 비상사태나 어떤 전시나 폭동, 이런 내란이 일어났을 때는 계엄령을 때릴 수 있다 이렇게. 근데 그 판단을 누가 하느냐, 그게 판사들이나 언론이나 국회의원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윤 대통령이 나라 상태가 생각했기에 이게 진짜 비상사태다, 뭐 감사위원장도 쉽게 말해서 탄핵을 시키고, 중앙지검장 아무 죄도 없는데 탄핵을 시키고, 예산 삭감을 하고, 사법부가 그냥 엉망이 돼 있고,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진짜 계엄을 내가 해서 바로 잡아야겠다, 그건 대통령의 판단이에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야. 근데 이거를 쉽게 말해서 지금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도 아니에요. 재판받을 문제도 아니고. 직권남용? 대통령이, 국민이 선택해 대통령이 뽑아서 고유 권한을 줬는데, 그러고 나서 야당이 압도적으로, 거기에 또 이 멍청한 이 몇 명, 12명인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완전히 여론이 지금 뒤집어지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한독수 권한대행 쉽게 말하면 탄핵시키면 역풍 맞을 거고, 그러면 초등학생들 다 알게 된다. 누가 국가의 내란 세력인지. 그건 초등학생들도 알게 된다. 제 방송 돌려보시면 알 거예요. 지금 완전 역전이 됐어요. 오늘 아침 지금 뉴스를 보니까 공정인가 거기서 나오는데 윤 대통령이 42.4%예요. 국민들이 이제 알기 시작. 또 어떤 자들이, 어떤 것들이 이 내란을,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있는 거를 이제 국민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 최권행 대행도 지금 고소해놨어요. 자기네들 말한 대로 무조건 다 탄핵이야. 이게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무도한 행위를 하니까, 국민들이 완전 개돼지를 알고 무도한 행위를 하니까, 이 추운 날 한남동에 그 수많은 인파가 이 얼굴이 찢어져 가면서, 전 10분만 있어도 못 있겠더라고, 밖에 나와서. 그 정도 추위에 지금 이 공수처라는 건 내란죄를 수사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걸 만든 게 사실 민주당이가 공수처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렇죠? 그것도 다 겪어왔잖아요. 어떻게든지 만들었는지. 옛날에 4+1 해갖고 통과시킨 거. 얼마나 반대했어요. 그래. 한마디로 검찰 발목 잡으려고 만들어 놓은 단체인데, 국민 세금을 갖다가 200억을 아무것도 한 거 없이. 아마 교육감 그거 하나 기소 성공한 것 같아. 그리고 어떤 이상한 법원의 그 자파 판사 하나가 체포영장을 내주고. 난 지금 법원이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쉽게 말해서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야. 국방부 장관이 있어. 지시하면 따라야 돼요, 군인이라는 거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제 항명죄까지 없애자. 이거 참, 당나라 군대를 만드는 게 아니라 군인을 해체시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항명죄를 없앤다는 거.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났어. 작전을 해. 너 어디 가서 작전 수행해. 나 못해. 나 가족들이 있어서 나 저쪽 위험한데 안 가. 나 안 해. 지금까지 이렇게 쭉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항명이라는 건, 전시의 항명이라는 거는 그 자리에서 쏴 죽여요. 항명이라는 거는 군인의 기본이야. 무조건 지시하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깨지면 전쟁에서 져. 아무리 쉽게 말해서 군인이 지시를 안 따르는데, 작전을 하라고 그러는데 작전 안 따르는데 무슨 전쟁을 이기겠어. 그럼 당나라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입법이라고 내놓고 있어요, 이 멍청한 것들이. 그럼 예를 들어서 국군 통수권자나 국방부 장관이 지시하면 다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다 기소돼 있어. 그것도 웃겨요. 지시에 따른 거야. 계엄령 하에.
근데 이 국회의원들이 그걸 못 따지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법률이라는 거는 일반 법이 있고 또 계엄시에 또 계엄법이 있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급과 비상사태라고 생각을 해서 계엄령을 내렸어. 그러면 그 계엄령에 내린 그 계엄법에 따라서 국회의원도 체포 구금할 수 있어요. 현장에서. 그게 계엄법 구조야, 구조. 구조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언론인이나 정치활동 금지 그걸 불응했을 때는 현행법으로 체포할 수 있다. 나와 있어요. 법적에. 그걸 따른 것뿐이야. 군인들이 지금 나가라니까. 계엄령 하에 어디 출동시켜 뭐 하고 다 선관위 저거 해서 검사해. 그 위에서 지시해서 거에 항명을 안 하고 따는 거야. 근데 어떻게 기소가 되냐고 지금. 이 나라가 엉망진창이 돼가고 검찰에 기소를 하면 그럼 법원이 똑바른 판단을 한다 그러면 기각을 시켰어야죠. 다 구속됐어. 그게 어떤 거냐면 언론에서 이 다 뭐 쉽게 말해서 내란죄라고 덮어 씌우고 온 언론을 그렇게 조장을 하니까 할 수 없이 뭐 법원이라는 거는 이 언론이나 어떤 이 여론 이런 거에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이제 국민들이 이제 알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는 거를. 그러니까 이제 지지율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막 올라가니까 이제 이재명이나 민주당에서는 처음에는 다 뉴스에 나왔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유튜버, 구독자 많은 유튜버들 다 내란 동조 세력이다. 지금 다 고소해놨어요. 유튜브 때문에 이거 바뀌겠네? 역전되겠네? 위기감을 느낀 거야.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박근혜 때는 유튜브들이 없으니까 그냥 지상파에서 막 때리면 그게 다 진실인 줄 알고 한번 속았어요. 근데 유튜버들이 나와가지고 계속 이제 방송을 하니까 이거 뭐지? 그러다 이번에는 또 여론조사가 높게 나오니까 여론조사까지 고소를 한다. 그러니까 지네들 마음에 안 들면 내란 동조 고소하고 이걸 이제 국민들이 무도한 세력이라는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운 날씨에 피부가 척척 갈라지면서 나와 서 있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우리가 문재인 시대에 5년을 살아봤잖아요. 그때는 상권 분립 없었어요. 완전히 뭐 입법부도 장악했고 사법 다 우리 법연구회사 다 판사들 경찰 모든 걸 다. 그러면서 코로나 터져가지고 식당 가서 QR 코드 찍고 뭐 세계적인 방역. 그게 바로 쉽게 사회주의예요. 국민을 완전히 정부에서 통제해서. 그게 5분의 1 정도 경험을 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중국 가가지고는 혼밥이나 처먹고 공항에서 쉽게 말해서 중국 공안들한테 쉽게 말해서 기자들이 얻어 터지고 그래도 문재인이 한마디 민주당 한마디 중국 항의도 못해. 그러면서 시진핑 만나가지고는 쉽게 말해서 중국은 큰 위대한 봉우리고 우리는 작은 뭐 봉우리고 이딴 소리를 했었고. 오늘은 제가 사주를 풀어볼 사람은 문자들이 많이 오세요. 김문수 이제 노동부 장관에 대해서 지금 이제 지지율이 이제 막 올라가더라고요. 10%대도 이제 넘어가는. 근데 사실 제가 대안이 없었어요. 그냥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국민의힘 쪽에 대통령이 될 만한 인물이 없다. 그래서 한동훈 팬덤이 강한 한동훈 대표하고 윤 대통령을 같이 이렇게 가서 윤 대통령이 올해부터는 운이 좋으니까 어쨌든 쉽게 말해서 이 좌파 쪽에 정권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제가 방송을 그런 쪽으로 많이 했는데 그래도 지금은 이제 조금 대안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문자들 이렇게 오시는 거 보면 이제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 이제 좀 사주를 한번 풀어봐 달라. 근데 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정권이 바뀌지 않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찾아야 돼요. 지금은 조기 대선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윤 대통령 복귀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 다음 대권 주자가 있는 이 사람이 진짜 과연 가능성 있는가? 그걸 오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 김문수 장관이라고 이제 편의상 할게요. 일단 사주가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지지율이 이제 급상승되니까. 보면 이 사주에서는 이제 작은 땅으로 태어난 사주예요. 이 기토라는 거는 조금 습한 땅. 그러니까 습하면서도 조금 기름진 땅인데 이 사주는 이제 월에서 보면 신금 안에는 무토도 있고 임수도 있고 경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금이라는 건 서리로도 표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하수로도 표현할 수 있고 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주에서는 이제 지지에 물이 있기 때문에 지하수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조그만 땅에 이 묘목이라는 거는 이 수생목을 해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묘 안에는 간목이 있고 을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소나무도 있고 조그만 꽃나무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햇볕이 조금 부족하다. 근데 이제 이 날짜로 보면은 8월 27일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름에서 좀 지난 아직 따뜻한 기운이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아주 춥진 않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대신 햇볕이 좀 부족하다.
그럼 어쨌든 이사주에서 이제 그림을 그리면 이 기토랑은 조그만 화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수라는 거는 이 무토도 있고 땅이 조금 더 있어요. 지장간 안에. 그 다음에 이제 간목도 하나 더 있어. 이 나무가 이제 지장간에 숨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이 되게 많다. 이 해 중에 있는 임수는 큰 강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신중에 있는 경금이라는 건 지하수가 이렇게 올라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기에는 사실 꼬장꼬장하니 정말 강해 보이는데 사실은 사주상으로는 신약사주예요. 소심한 면이 있고 토가 없고 쉽게 말해서 금이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주의 성격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욱하니 바른 말은 확 해. 근데 한 30분이나 1시간 지나면 마음이 짠해지고 괜히 했다 하는 그런 류의 사주예요. 좀 강하지는 못해요, 보기보다는. 근데 이제 이번에 강한 모습을 보였죠. 그것 때문에 아마 이번에 지지율이 확 올라간 것 같은데 계엄 쉽게 말해서 내리고 나서 국민의원들 다 국회에 가가지고 일어나! 뭐 야당 의원들이 다 일어나라 가지고 국민한테 사과해! 뭐 사과하라고 그래갖고 다 이제 사과하는데 김문수 장관만 혼자 다 이러고 앉아있더라고요. 누굴 그때 연상을 했냐면 옛날에 이장순과 김장순과 국방부 장관이요. 이제 북한에 갔을 때 딴 사람들은 다 이렇게 악수를 하는데 꼿꼿하게 탁 악수하는 그 모습을 보고 되게 이제 국민들이 정말 꼿꼿이 국방부 장관이다 멋있다. 근데 그걸 연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지지율이 좀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럼 이사주에서는 쉽게 말해서 아주 강하진 않아요. 사실 조금 신약사주인데 그 대신 이제 바른 말은 잘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좀 약해지는 그런 게 조금 단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하수하고 물이 있고 땅이 있고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또 이 묘목 안에는 꽃나무도 있고 또 큰 소나무도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하수도 있고 물도 있고 그러면 땅이 질퍽해지겠죠. 물이 많으면 이제 나무가 죽어버리니까 그러면 어쨌든 햇볕이 들어와서 이 땅을 기름진 땅으로 만들어야만이 나무를 심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화분이 좀 커져야겠지 이렇게. 그래야 이 나무를 심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물도 맞고. 그 때문에 이 사주에서는 용신이 화고 필요한 게 용신이라는 건 이제 어떤 사주에서 필요한 기운을 용신이라 하고 날 도와주는 기운을 이제 희신이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사주에서는 이 땅이 이제 본인, 형제, 친구들에 해당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 화가 엄마, 문서, 공부. 그 다음에 이제 이 물이 사실 부인이에요. 여자, 재물, 아버지에 해당한다 이 말이에요. 여자한테는 별로 인기가 없겠죠. 비가 오면 땅에 진흙탕이 되니까. 그럼 이런 사주는 평생 뭐 결혼하면 그냥 한 여자만 보고 이렇게 사는 스타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지하수가 이제 본인한테는 아랫사람이에요. 진로고 표현이고 또 욱하는 성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좀 신약하기 때문에 욱하지만 금방 또 이렇게 후회하는 그런 면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 사주는 어쨌든 햇볕이 제일 필요하겠죠. 이 병화가 제일 필요한 거예요. 이 햇볕이 얘가 이제 살려준 거거든요. 이 햇볕이 있어야 기름져지기 때문에 이런 사주는 엄마한테 굉장히 효자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문서 같은 거 챙기는 걸 좋아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뭔가 배우고 익히는 걸 되게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옛날에 아마 경기지사로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도정을 굉장히 잘했어요. 경기지사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무가 이제 본인한테는 자식이에요. 그 다음에 관운이고 직장이고 명예고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물이 비가 올 때는 이제 이 나무가 많으면 어때요? 땅이 갈라지기 때문에 이런 사주는 이제 나무가 많다 그래서 자식이 많은 게 아니라 자식으로 인해서 조금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물이 있으면 어때요? 이 땅이 진흙탕이 되니까 사실은 처복은 많지는 않다. 또 여자들이 막 좋아하는 스타일도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돈을 조금 헤프게 쓴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화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윤 대통령 사주하고는 조금 비슷해요. 그래서 윤 대통령하고는 궁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왜냐면 윤 대통령은 이때 화가 되게 많은 사람이 좋은데 지금 사실 윤 대통령한테 좋은 사람은 최권황대행이 화가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은 윤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에서 탄핵 절대 못 시켜요. 역풍 지금 역풍 맞고 있거든. 그러면 이럴 때는 최대행이 예를 들어서 어떤 비상조치를 취해야 돼요. 이게 지금 완전 뭐 내란전이 일어나는 것 같이 뭐 예를 들어서 이 트랙터를 경찰 뭐 라카차인가요? 그걸 해서 뭐 차를 치우고 뭐 또 일부 또 예를 들어서 정청래 같은 경우에는 뭐 장갑차를 밀고 들어가라는 둥 뭐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내란을 일으키는 지금 발언들을 막 하고 있어요. 이건 내전 아니에요, 내전.
그럼 이럴 때 비상사태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권한대행이라는 거는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리를 어느 정도 해줘야 돼요. 이제 어느 정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최대행이 탄핵시킬 일을 시키면 완전 역풍 맞아가지고 빡살 날 테니까. 그러니까 이럴 땐 좀 강하게 하는 것도 좋겠다. 그럼 이사주에서는 어쨌든 이 햇볕이 있으니까 이 햇볕이라는 건 사실 우리 인체에서는 심장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늦어요. 이제 한 박자 늦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심장이 약하기 때문에 눈 쪽으로 이제 피 공급이 빨리빨리 안 돼서 아마 안경 쓰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눈에 이제 피 공급이 안 되면 이제 시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머리 쪽으로 피가 이렇게 늦게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늦어요. 뭔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조금 이제 반 박자 늦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대신 되게 신중하다. 이 토라는 거는 성격적으로 믿음이기 때문에 조금 의심이 많고 되게 신중한 성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어쨌든 이사주에서는 이제 햇볕이 들어와야지만이 이 땅이 기름진 땅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사주는 대체로 결혼이 늦어요. 왜냐하면 이 물이 별로 안 좋아하거든. 비가 오면 이 땅이 진흙탕이 되니까 이런 사주는 어쨌든 이 결혼할 때는 이 화가 들어올 때 결혼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신약사주는 내가 필요한 게 보통 우리 아들 언제쯤 결혼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일반적인 철학관에서 이 재성이 이제 부인이니까 물이 들어올 때 결혼한다 그래. 그건 틀린 거예요. 잘못 공부한 거야. 그냥 비가 오면 예를 들어서 땅이 진흙탕이 되기 때문에 돈이 다 없고 아무것도 이 물로 인해서 이 땅이 갈라지기 때문에 결혼 여건이 안 되는 거야. 그럴 때는 햇볕이 들어와서 이 땅이 기름져서 이 물을 가질 수 있는 시기가 결혼을 보는 거예요. 아니면 땅이 들어와서 물을 흡수할 수 있어.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때가 그러니까 운이 좋을 때 결혼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런 사주는 땅이 부족하니까 이 땅은 본인한테는 같은 친구들이고 남자들이니까 친구 관계는 되게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주변 관계, 친구들, 동료 이런 관계는 되게 좋다. 그럼 이제 운을 풀어보면은 지금 대운에서는 지금 현재는 축대운이에요. 땅이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흙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사실 66세도 기축대운인데 기축에서 뭐 말년을 흙으로 지나가는데 어렸을 때는 화가 들어왔었어요. 뭐 20대에는 화가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계속 이제 나무도 들어오고 조금 후반에는 조금 안 좋은 게 왔다가 66세부터는 이제 다시 기축대운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땅이 없는데 땅이 대운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항상 이 대운보다 더 중요한 거는 딱 맞닥뜨리는 1년 운이야. 그러면 갑진년, 작년 같은 경우는 진토가 들어와 있으니까 이 나무로 심을 수 있어. 이런 사주는 관직을 가질 때 아까 부인하고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고 관직을 가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무는 나한테는 자식이야. 그 다음 관운이고 관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관직을 가질 수 있는 건 이 땅이 들어올 때 관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는 진토가 5월 달부터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노동부 장관이 이제 관을 얻은 거예요. 이 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쨌든 대권까지 가려고 그러면 화가 들어와야 돼요. 근데 내년 2월 4일부터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사화가 들어와 있다. 사화. 올해부터. 근데 좋은 게 뭐냐면 사오미로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3년 동안. 화로 3년 동안. 그러니까 4, 5 불이 들어오고 미토는 뜨거운 땅이에요. 이 3년 동안이 가장 피크예요. 사실.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는. 지지율은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올해를 풀어서 얘기하면 올해는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푸른 잔디밭, 연두색 잔디밭에 붉은 뱀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하늘로 올라가면서 붉은 용이 되는 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올해에서 내년 3년 동안은 운이 굉장히 좋아요. 아마 지지율은 계속 상승이 될 거예요. 대안으로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한번 경험해 봤지만 사실 문재인 때도 안철수하고 그 다음에 홍씨 아저씨하고 노나먹기가 됐어. 문재인은 쉽게 말해서 두 명이 합치면 국민의힘이 이겼어요. 근데 또 두 사람이 따로 나와가지고 노나먹기를 하니까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 거거든. 그런 실수를 또 반복하면 안 돼. 쉽게 말해서 보수 쪽에서는 두 사람을 팬덤이 갈라지면 안 돼요. 한 사람만 꾸준히 팬덤으로 가야 돼. 격차를 심하게 벌리면서. 그러니까 다 주자들하고는 쉽게 말해서 격차를 많이 해서 지지율을 올려놔야 충분히 민주당하고 싸울만 하다. 이재명이는 뭐 안 나오, 걔는 아웃될 거고, 차기 주자에서 지금 민주당은 지금 망가질 거예요, 계속 이제. 그러면 어쨌든 차기 주자로 나오는 이기려고 그러면 어차피 단일 주자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보수에서 그런 팬덤을 한 사람한테 만들어줘야 돼. 갈리면 안 돼요. 그게 예를 들어서 이 좌파한테 정권을 안 뺏기는, 제가 이 방송하는 이유는 좌파한테 쉽게 말해서 정권을 안 뺏기기 위해서 이
지금 온풍기권은 엄청 추워요. 근데 참고 하는 거 뭐냐면 한남동 생각을 해. 거기 이제 젊은 애들이고 나이 든 사람이고 쉽게 말해서 저 추위에 이 보수를 지키기 위해서 살을 면도칼로 착착착착 긋는 그 고통을 참아가면서 내데 이 추위인데 내가 못하냐? 그거 아니다. 이게 하고 제가 방송을 하는 거예요. 저도 바로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손님이 와요. 그럼 또 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단일 대우로 가는 게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지금 사주를 처음 보는데 땅도 들어와 있고 관직을 얻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더 좋은 건 뭐냐면 삼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삼재라는 거를 항상 다 나쁘게 생각해. 뭐 무속인이나 저도 무속인 생활을 했지만은 다 나쁘게 생각하는데 다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토끼띠야. 근데 이런 사주에서는 화가 필요해. 삼재라는 건 뭐냐면 쉽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내가 9년을 살아서 이 3년 동안에 기운이 보통 1년을 20%로 보는데 이 삼재에 걸리게 되면 이 3년 동안 기가 3배 세지는 거야. 그럼 60%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3년 동안에 이 햇볕이 삼재 때문에 60%가 되는 거야. 그럼 이 땅을 기름지게 하니까 관운도 있고 돈도 갖게 되고 뭐든지 다 갖게 되는 운이라 이 말이에요. 건강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단일 대우로 팬덤을 밀어주면 절대 자파한테 뺏기지 않을 것 같다. 희망을 얻었다. 자, 사주를 보고